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0660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드디어 돌파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한 달 정도 가량 브리핑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9월 초부터 이제는 반등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인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 왔었죠.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대략적으로 대부분 수익권의 위치에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 부분 장기 이평선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제재로 중국 하웨이 반도체를 팔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초대형 고객사를 확보함에 따라서 매출 감소분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번에 MS사와의 협업 추진 소식이 들려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최소 연간 3조 원 규모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좀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웨이의 분이 지금 매출이 조금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좀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으로 이제 최소 3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을 계약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10나노 관련해서도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빠른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죠. 자, 해당 기사 내용입니다. 자, 한국 메모리 또 한 번 앞서간다. SK하이닉스 세계 첫 DDR5 D램 출시. 자, 이게 10나노 DDR5 D램입니다. 10나노. 여기 보시면은 10나노가 어디 나오는데 CPU에 중앙 처리 장치 있으면 즉시 사용 가능한 서버용 D램. 자, DDR5 납품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좀 나오고 있죠. 자, 삼성전자 D램 시장 2위 SK하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보다 먼저 DDR5 제품을 선보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SK하이닉스가 만든 DDR5 D램은 2세대 10나노 공정에서 제작이 됐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SK 관계자는 전격 전압이 낮아지면서 소비 전력을 20% 감축하는 데 성공을 했고, 자, 이게 인텔과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자, 그런 CPU 서버 CPU 관련해서 제품입니다. 자, 인텔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서버용 CPU 시장의 95%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신형 CPU 출시와 함께 SK 하이닉스 제품 급속도로 보급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뉴스다라고 하면은 우리 서버용 D램 관련돼서도 가격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관련해서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D램의 가격이 상승을 할 필요는 분명히 D램 가격이 상승은 실적에 반영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기사에서 보시면 하단 부분에 자, 인텔은 서버용 CPU 시장의 95%가량을 점유를 하고 있고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신형 CPU 출시와 함께 SK하이닉스 제품이 급속도로 보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텔이 서버용 CPU를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신형 CPU를 출시를 해줘야 이제 CPU 이 DDR5 이 램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텔이 먼저 출시를 해주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게 또 공급을 해야 이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 성장 먹거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DDR5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CPU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CPU를 바꿔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CPU를 빨리 수요를 공급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다른 개인들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뚝뚝 떨어지는 서버 D램 가격, 삼성과 SK하이닉스, 인텔만 바라보는 이유. 자, 인텔
자, 인텔이 빨리 CPU 시장에서 그 서버 이거를 지원하는 그런 제품을 좀 출시를 해줘야 납품을 한다는 내용이 기사에서 좀 나오고 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 해당 기사가 좀 나와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 소식에 오후 시장에서는 상승 판정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의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최소 3조 원 규모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계약을 곧 맺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반등했다. 이런 소식에 2시 30분 기준으로 기간은 35만 1000주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2만 주 팔았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연간 3조 원 규모의 실적이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자, 여기 이 부분, 자, 제가 이평선 부분에서 이게 242평선입니다. 242평선. 이 여기를 좀 굵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4포인트 정도로 하면은 242평선. 자, 우리 기존의 242평선이 이렇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 근저리에서 주가가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 구간이 되면은 저항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죠. 돌파를 한다면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 부분에서 지지 구간을 좀 살펴본다면 이 부분이 1000일 동안에 이동한 그런 이동 평균 가격을 나타낸 게 여기 100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000일 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241평선을 좀 돌파를 했다 라는 부분들은 일단 추세적으로도 좀 변화를 알리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000일선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1000일선과 242평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이게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준다. 초기 흐름이라고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242평선 자체가 뭐 주가가 흐름 뭐 돌파를 한다 그러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부분의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지금 242평선을 이번에 한번 이렇게 좀 돌파를 한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 다양한 이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런 호실적에 기대서 SK 하이닉스도 호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시작을 했는데,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초기 지표로 242평선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웨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이 진행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하웨이의 그런 불확실성을 이제 소멸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브리핑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까지도 진행을 했었고, 다음에 SK하이닉스를 어떤 움직임을 브리핑을 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 뵈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